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따뜻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자꾸 멈춰 서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다시 손잡이를 꽉 쥐곤 했습니다. 폐지 몇 장 더 주우면 오늘 할당량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건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 그 아이들도 이제 각자의 삶이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서운하다고요? 아니에요. 그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쁜데 늙은 엄마 걱정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날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골목 어기 쓰레기 더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골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온 제 손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예전엔 이 손으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아이들 손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후드 티셔츠에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눈빛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피로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나이에도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있더라고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장미였습니다. 시든 장미 한 송이. 줄기는 꺾여 있었고 꽃잎 몇 장은 이미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버린 것을 주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든 장미를 건네는 청년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길에서 주었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요. 청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미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꽃을 받았던가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꽃 같은 걸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꽃 따위는 사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제게 시든 장미 한 송이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네요, 젊은이. 참 예쁜 꽃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청년이 피식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예쁘진 않죠. 이미 시들었잖아요. 시들었어도 장미는 장미예요. 이 할멈한테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에요.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고는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청년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청년의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일 있어요? 한참 만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한테 꽃 드리니까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서요. 이 할멈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할머니는 대단하세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웃으실 수 있잖아요. 청년의 말에 저는 가슴 한쪽이 시큰해졌습니다. 웃을 수 있다고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진짜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입꼬리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조금은 진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 밥은 먹었어요? 엉뚱한 질문이었지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부터 못 먹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제 말에 청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할머니한테 패는 무슨 패? 라면 한 그릇 먹는 게 무슨 패예요? 나도 혼자 먹으면 심심한데 같이 먹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 청년 앞에서는 자꾸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청년의 눈빛에서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던, 하지만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던 그때의 제 모습 말입니다.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리어카를 끌고 청년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면서 청년이 옆에서 리어카를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말리려다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청년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 청년은 착한 아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한 공간에 있었고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햇살이 전부였습니다. 청년은 잠시 집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현관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좁아서 미안해요. 이 할멈이 사는 데가 이래요.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고 좋은 집이에요. 청년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아마도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집에 들인 것도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라면 사리를 넣고 스프를 풀었습니다. 파 한 줌과 계란 하나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를 조금 얹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리 와서 먹어요. 청년이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라면 그릇을 청년 앞에 밀어주고 제 앞에도 하나 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할머니도 드세요. 우리는 함께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첫 숟가락을 뜨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면을 씹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맛있어요, 할머니. 라면이 뭐가 맛있어요. 그래도 배는 채우니까.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청년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청년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청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가 밥 차려주셨으니까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손님이 설거지를 어떻게 해요? 손님 아니에요. 할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족 같은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요? 저는 그냥 청년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는 청년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청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은 이준호예요.
28살이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젊은이는 젊은이에요. 나이가 재산이지. 나이만 먹고 한 게 없어요. 대학도 중퇴했고 사업도 실패했어요. 빚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 청년의 고백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다고요? 준호 씨, 제가 청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다 잃어버렸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강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할머니를 봤어요. 폐지 죽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청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사셨을 텐데 그래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다니. 저는 청년에게 다가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제 손과 청년의 따뜻한 손이 맞닿았습니다. 준호 씨, 포기하지 마세요. 이 할멈이 부탁이에요. 할머니, 삶이 힘든 건 맞아요.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보니까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오늘처럼요. 오늘 준호 씨를 만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인연이에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꼭 잘 살아요. 준호 씨는 착한 아이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찾아뵐게요. 청년은 그렇게 약속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청년이 골목길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아야 할 텐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청년이 준 시든 장미를 물컵에 꽂아 두었습니다. 이미 시들어서 금방 말라버릴 게 분명했지만 그래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질녘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르니 누군가 제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번보다 얼굴빛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준호 씨, 왜 여기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오시는 거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렸네요. 1시간이나요? 제 가슴이 또 뭉클해졌습니다. 추웠을 텐데. 안으로 들어가요. 저는 문을 열고 준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준호는 이번에도 정중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준호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안에는 식빵 한 봉지와 우유 2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사왔어요? 저번에 할머니가 라면 끓여주셨잖아요. 그 보답이에요. 많이 못 사왔지만.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꼭 사오고 싶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던가요? 아이들도 명절 때 용돈만 주고 갈 뿐
이렇게 먹을 것을 사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참 착하네요. 할머니야말로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보리를 한 줌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구수한 보리 향이 났습니다. 준호는 방바닥에 앉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보리차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준호 씨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보고 싶겠네요. 네. 가끔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제일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저는 보리차를 컵에 따라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요. 네, 할머니. 준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에요.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 준호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자주 우는 걸까요?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준호 씨, 요즘은 뭐하고 지내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아무 일이나 할 생각이에요.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빚이 많아요? 네. 4천만 원 정도요. 4천만 원. 젊은 나이에 그 큰 빚을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요? 사업 실패하면서 생긴 빚이에요. 친구랑 같이 작은 가게를 냈었는데 망했어요. 친구는 도망갔고 저만 남았어요. 그 친구 참 나쁜 사람이네요. 나쁘다기보다는 그 친구도 힘들었겠죠. 다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제 빚이니까요. 준호의 말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은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씨,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번에 할머니한테 한 말 기억하죠? 네, 기억해요. 다시 살아보겠다고 했죠. 그 말 지켜야 해요. 네, 할머니. 지킬게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의 눈빛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 말해봐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저를 귀찮아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었고 직장에서도 늘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저를 대할 때 진짜 사람처럼 대해주셨어요. 무시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 씨,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아직 자기 자리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할머니, 준호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준호 씨는 아직 젊잖아요. 28이면 얼마나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준호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용기예요. 제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할머니 말씀 명심할게요. 그래요. 할머니도 응원할게요. 우리는 보리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저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혼자 아이들을 다 키우셨어요? 어떻게긴 그냥 버텼죠. 버티다 보니까 애들이 크더라고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버티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준호 씨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별 말씀을요. 준호 씨가 와줘서 할머니도 좋아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제가 또 올게요. 그래요. 언제든지 와요. 할머니가 보리차 끓여줄게요. 준호는 깊게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또다시 창가에 서서 준호가 골목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준호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제게 장미꽃다발을 건네는 꿈이었습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너무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면 좋을 텐데 중얼거렸습니다. 물컵에 꽂아둔 시든 장미는 이제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준호가 다시 올 때 이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준 장미야.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했어.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안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빵이었고 어떤 날은 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사온 거예요. 받아주세요. 그래도 돈이 아까운데.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드리는 게 제일 보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준호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축 처진 어깨는 이제 조금 펴졌고 눈빛도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런 준호를 보며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작은 물류회사인데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하면 정규직도 될 수 있대요. 아이고,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다시 도전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잘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할머니가 계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앞으로의 계획을 신나게 말했고 저는 그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요. 제대로 된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준호 씨는 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좋은 집으로 모셔드릴게요. 이렇게 좁은 데 말고 넓고 따뜻한 집으로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이 집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꼭 모셔드릴 거예요. 약속해요.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저 젊은이의 패기 넘치는 약속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준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나가 골목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오려나?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다시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준호가 자주 앉았던 그 자리를 쓸어보았습니다. 준호가 앉았던 방바닥에 손을 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았지만 물론 차가운 바닥뿐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혹시 준호가 저를 부르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시든 장미를 꺼내 보았습니다. 완전히 바스러질 정도로 말라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어디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걱정돼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그 보리차였습니다. 컵에 따라서 혼자 마셨습니다. 준호 씨가 있으면 좋을 텐데.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준호는 자기 길을 찾아간 거겠지. 새 직장에서 바빠서 할머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준호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오기 전에도 혼자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했습니다. 한번 누군가와 함께한 따뜻함을 알게 되면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더 외롭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허리는 더 아파졌고 무릎도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골목 어귀에서 젊은 남자를 봤습니다. 뒷모습이 준호와 비슷해 보여서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 불렀지만 돌아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 말씀이세요? 낯선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봤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바쁘면 됐어. 네, 엄마. 그럼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지 뭐.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 생각은 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아무리 뛰어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기다려요. 소리쳤지만 준호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준호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기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인연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야. 준호에게도 준호의 삶이 있는 거고, 이 할멈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득문득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보리차를 끓일 때, 빵을 살 때, 골목길을 걸을 때, 모든 순간에 준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랍에서 시든 장미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바스러져서 거의 가루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준 장미야. 이제 보내줘야 할까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서랍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버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바람이 골목길을 휘몰아쳤고 저는 낡은 패딩 점퍼를 껴입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꼈지만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골목길을 덮었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 발자국만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발자국도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어디 있든지 따뜻하게 지내고 있길 바라요. 창문에 입김을 불어 글씨를 썼습니다. 준호. 그리고 그 글씨가 사라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준호와의 인연도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희망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5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가야 했으니까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혼잣말을 하며 패딩을 걸쳤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였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둘러 얼굴을 가리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오늘 왜 이러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못 주우면 내일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소리를 낼 틈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이 닿았습니다. 아팠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은 또렷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곧 여러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아, 이러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쉬웠습니다.
준호를 다시 못 보는구나. 그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비용비용.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병원 가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일단 링거부터 놓으세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지갑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목소리들이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준호가 있었습니다. 젊고 환한 얼굴로 제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준호야. 어디 갔었니? 죄송해요. 할머니를 못 찾아뵀어요. 괜찮아. 내가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할머니를 찾아뵐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아니에요. 할머니는 꼭 깨어나셔야 해요. 약속이잖아요. 제가 꼭 다시 찾아뵌다고 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렴풋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괜찮으시겠죠?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고령이시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기계 소리만 삐삐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순자 할머니 계신 병실이 맞나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혹시 제가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 목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할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부탁드립니다. 5분만, 딱 5분만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침대 옆에 누군가 섰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낮아지고 성숙해진 목소리였지만 분명 준호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기억하세요? 준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일하러 갔었어요.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떠났는데 할머니께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몰랐고 주소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계속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용기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더 나은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아뵈려고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갔는데 계시지 않아서 이 동네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꽃집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다고. 꽃집 영숙 씨가 알려준 거였군요. 할머니, 깨어나세요. 제발이요. 할머니께 보여드릴 게 많아요.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정말로 움직이시네요. 할머니, 들리세요? 저는 더 힘을 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사람, 준호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이었지만 분명 준호였습니다. 호, 가까스로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왔죠? 저는 고개를 조금 저었습니다. 아니야. 왔잖아. 네, 왔어요.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준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걱정했어.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건강하게 잘 지냈어? 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잘 지냈어요. 할머니가 주신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지친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다행이다. 할머니, 이제 푹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으니까요.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장미가 피었습니다. 시들지 않은 싱싱한 장미였습니다. 그 향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병상에 기대어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준호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렀다가 퇴근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준호 씨, 회사 일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도 미안하네요. 이 할멈 때문에.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준호는 제게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병원 음식은 제 입에 맞지 않았는데 준호가 죽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호박죽, 단팥죽, 흰죽. 매번 다른 죽을 가져왔습니다. 준호 씨가 직접 끓인 거예요? 네, 할머니.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아이고, 고생했네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는 게 좋아요. 준호는 정성스럽게 죽을 떠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남한테 밥을 먹여봤다니. 하지만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라면 끓여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밥 드릴 차례예요. 준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저야말로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병실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그동안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방으로 간 건요.
물류회사에서 지방지사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할머니께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랬구나.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할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용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네, 할머니.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어요. 승진도 했고요. 이제 과장이에요. 세상에 정말 대단하네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준호 씨 스스로 해낸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충분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준호가 퇴원 수속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말끔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거 제가 청소했어요. 할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게요. 언제 이런 걸 다 주말에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준호 씨가? 네, 할머니 드실 것들 사왔어요.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놨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김치, 나물, 조림 같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 요리도 할 줄 아네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맛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를 맛보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좋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청년은 도대체 얼마나 착한 걸까요? 준호 씨, 할머니가 뭘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 은혜라니요.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이제 폐지 줍는 일 그만하세요.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릴게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준호 씨한테 짐이 될 수는 없어요. 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한테 가족 같은 분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도 살기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빚도 다 갚았고 월급도 올랐어요. 할머니 한 분 모시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할머니. 부탁이에요. 제가 할머니를 돌보게 해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저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죽과 나물 반찬, 그리고 따뜻한 국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준호 씨도 같이 먹어요. 네, 같이 먹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못 올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당연하죠. 회사 일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모레는 꼭 올게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내일 못 오는 대신에 오늘 선물을 드리려고요. 선물? 준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큰 꽃다발이었습니다. 빨간 장미 꽃다발이었습니다. 20송이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장미들이 한 알음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준호가 꽃다발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비싼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준호 씨, 할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 시든 장미 한 송이를 드렸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들었어도 장미는 장미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도 그때 시든 장미 같았거든요. 다 망가지고 쓸모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런 저를 장미라고 해주셨어요.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할머니한테 싱싱한 장미를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향기가 아직도 제 손에 남아 있어요. 그 향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저는 장미 꽃다발을 안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장미 향기가 온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장미를 주셨잖아요. 그 향기가 여전히 제 손에 남아 있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직해 두었던 시든 장미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호 씨가 처음 준 장미예요. 할머니,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준호 씨가 준 첫 번째 선물이니까요. 준호는 그 시든 장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정말, 응, 할머니한테는 보물이었어요. 준호가 시든 장미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계속 간직하세요. 그리고 이 싱싱한 장미들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할머니와 제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요. 새로운 이야기. 네. 이제부터 저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뵐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야. 정말 고마워. 이번엔 준호 씨가 아니라 그냥 준호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진짜 손자를 부르는 것처럼요. 준호도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장미 꽃다발을 물병에 꽂아 두었습니다. 빨간 장미들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준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시든 장미 한 송이를 받고 보리차 한 잔을 건넸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더 크고 더 따뜻한 모습으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젊었습니다. 장미 정원을 걷고 있었고 준호가 제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장미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고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식료품, 약, 생활용품,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오늘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또 뭘 사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준호를 손자처럼 대하게 됐습니다. 딸기요. 제철 과일이라 맛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또 돈 쓰고.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딸기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자, 드세요. 너도 같이 먹어. 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딸기를 먹었습니다. 달고 상큼한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그치? 응, 정말 맛있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준호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좋아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그래, 대단하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또 그 소리. 준호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용기를 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용기라는 말이요. 그 말이 제 좌우명이 됐어요. 그랬구나.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살면서 수없이 쓰러졌단다. 남편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했지.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더라고. 대단하세요, 할머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뭐. 근데 준호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온 건 맞는데 사실 외로웠어. 아이들도 크고 나니까 자기들 삶이 바빠서 할머니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 그래서 외롭게 살았지. 누구한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그냥 혼자 늙어가는 거구나 싶었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준호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아,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누군가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 할머니, 그게 너무 기뻤어. 78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호야,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 오히려 할머니가 준호한테 고마운 거야. 준호 덕분에 할머니가 외롭지 않았어. 준호 덕분에 할머니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여자친구 데려와도 될까요? 여자친구? 준호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 네, 회사에서 만났어요.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아이고, 잘 됐네. 당연히 데려와야지. 할머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어서 데려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계시기만 하세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지수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지수라고 해요. 준호 오빠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예쁘네. 우리 준호가 복이 많구나. 아니에요. 제가 복이 많죠. 지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준비해온 음식을 차렸습니다. 과일, 케이크, 샌드위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한 조각 드세요. 고마워, 준호야. 우리 셋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준호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준호 오빠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할머니 덕분에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요. 아이고, 그런 말을 하고 다녔구나. 네, 할머니는 준호 오빠한테 은인이세요. 저도 할머니를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이 할멈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준호한테 따뜻한 말 몇 마디 해준 게 전부인데. 그 몇 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지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두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지수랑 언제 결혼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와 지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할머니도 초대해줘야 해. 당연하죠. 할머니가 주빈이세요. 주빈은 무슨, 그냥 조용히 축하해줄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결혼식도 안 해요. 준호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준호가 준 장미 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싱싱했습니다. 매일 물을 갈아주고 정성껏 돌봤기 때문입니다. 장미야, 너희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중얼거렸습니다. 장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향기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시든 장미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처음 건넸던 그 장미. 바스러질 듯 말라 있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이 장미가 모든 걸 시작하게 했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날 준호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준호가 저에게 이 시든 장미를 건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다. 내년에 결혼한다고 한다. 정말 기쁘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젊었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아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준호에게 시든 장미 한 송이를 받았을 때
나는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다. 하지만 그 작은 장미가 씨앗이 되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다. 이제 나는 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친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마치 장미의 향기처럼.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준호라는 착한 청년을 만났고 그 청년이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이건 뭐니? 장미 화분이에요. 제가 키우다가 가져왔어요. 할머니 집에서 키우세요. 장미를 키운다고? 네, 그러면 계속 꽃을 볼 수 있잖아요. 준호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작은 장미 화분이었지만 분홍빛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거 키우기 어렵지 않아? 아니에요. 물만 잘 주시면 돼요. 제가 가끔 와서 관리해 드릴게요. 고마워, 준호야. 저는 장미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장미가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장미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장미를 보았습니다. 장미는 날마다 조금씩 자랐습니다. 새 꽃봉오리가 맺히고 또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런 거구나.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향기를 남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어준 친절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꽃이 되어 피어나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었습니다. 장미 꽃잎에 햇살이 닿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답다. 문득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지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환한 모습이요. 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해준 것보다 준호가 저에게 해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준호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외로웠던 저에게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느꼈던 저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준호야.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미 화분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장미 꽃잎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착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시든 장미 한 송이,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향기는 영원히 우리 손에 남는다는 것. 저는 손을 펴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제 손. 하지만 이 손에는 여전히 장미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게 건넨 보리차 한 잔의 향기. 준호가 저에게 돌려준 장미 꽃다발의 향기. 그 모든 향기가 제 손에, 제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 덕분에 할머니는 행복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우리가 건넨 친절도 그렇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짝이며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는 별처럼요. 저는 장미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작은 장미야. 내가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했지. 장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향기로 화답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향기. 저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넨 장미의 향기는 결국 우리 손에 남습니다.